네, 이번에는 이란 공습의 여파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급한 게 지금 증시인데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진단이 필요해서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 증시는 많아야 2, 3% 빠졌던데 우리는 12%가 빠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그게 좀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증시가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 이제 급락 전까지 45%나 올랐었거든요. 두 달 만에. 예. 근데 사실 일본도 한 10% 올랐었고, 홍콩 증시는 사실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지금 폭등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트리거가 생겨야 빠지는데, 네. 이란 리스크는 당연히 이건 악재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좀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어쨌든 시장 과열 아니냐 이런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뭔가 악재가 나와야 사실 파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매수세가 아예 실종돼 버렸더라고요. 급락할 때. 그래서 아예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개인 투자분들도 좀 공포에 좀 약간 질리셔서 시장을 그냥 바라만 보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속절없이 끝까지 좀 밀리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조정 국면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게 이란 공습으로 조정 국면이 사실 강제로 열렸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그러면?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거칠게 나온 거 아닌가. 너무 거칠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좀 너무 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사님은? 저는 이제 빠져도 한 5,600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게,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걸 보통 PER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한국의 30년 평균 PER이 9.8배 정도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5,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를 저점으로 봤는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건 빠질 때는 뭐 그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깨고도 내려가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른바 이제 공포 심리가 일정하게 작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사님도. 그죠. 예. 그리고 이란 전쟁에 있어서 미국보다 우리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는 원유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산유국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미국보다는 이게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공포죠. 근데 아직은 그 공포 심리를 진정시켜줄 요인보다는 오히려 부추길 요인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당분간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요. 네. 그 좋은 것도 갑자기 한 번에 반영하고 너무 빨리 반영하고 안 좋은 것도 한 번에 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거는 마치 그 국제유가 $100 가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선반영된 게 많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초기에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은 많이 해요. 근데 전쟁이 이어져도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던 게 이제 전황이 더 나빠지지만 않고 유가가 오히려 더 안 올라가면은 전쟁이 길어져도 사실 과거에도 주가가 올랐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뭐 전쟁이 좀 더 이어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 쪽에서 뭔가 정말 $100 가는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 이런 정도의 하락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어제 저게 거의 이제 바닥권에 도달한 거다 혹시 이렇게 진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 지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 선행 지표인데 그게 상한가를 갔어요. 야간 선물이 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MTS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0%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하락은 좀 과했고 어제 5천이 아마 좀 바닥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상승, 그다음에 이란전 장기화라는 이런 아주 부정적 요인들이 이미 어제 거기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며칠에 걸쳐 반영되는데 이게 어제는 그냥 매수세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만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이게 한 일주일치를 그냥 반영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목으로 보면 특별히 주목하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이번 상승장의 주인공은 AI잖아요. 그래서 AI에서 가장 수혜받는 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 전만 해도 뭐 둘 다 20만 원, 100만 원 넘었는데 이들의 그 실적이 이란 전쟁과는 좀 무관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I 투자할 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투자를 줄이면 안 좋죠. 네네. 근데 전쟁 때문에 이거 줄였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 방금 뭐 미국의 한 대표적인 브로드컴이라는 AI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여전히 수요 좋다 AI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전쟁 전략을 AI가 짜줬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AI에 대한 수요가 더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사님, 반도체에는 사실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기조가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은데. 아니,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시장이 또 어제 한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들은 미리 또 반영을 해버렸고, 원래는 저도 3월은 좀 쉬어갈 거로 봤는데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도. 환율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환율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1,500원 좀 넘어갔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제 오늘 보니까 1,460원까지 다시 급락했던데 예. 지금 뭐 정부나 이런 한국은행 이렇게 기사들 보면 외환보유고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많고 다만 이건 변동성 아닌가. 왜냐하면 달러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한국의 원화를 파는 거지. 한국 뭐 반도체나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서 전쟁 리스크에 저는 좀 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서 좀 특이점 발견되는 건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2월 달에 굉장히 주식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월 초에 이제 코스피가 한 이제 5,000선부터 6,300 갈 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증시를 이끄는데 이상하게 좀 외국인들이 파는 대로 주가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한 19조 원을 팔았어요. 근데 봤더니 거의 다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들이 작년 5월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가격이 낮을 때,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죠. 그때 좀 많이 사놓은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좀 급등 구간에 이렇게 나눠서 매도했는데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더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는 샀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제 급락장인 외국인이 사가지고 일단 외국인 매도는 조금 진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일 저는 두려운 게 사실 전쟁보다 미국 AI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갑자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버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LS증권 이사였습니다.